최근 클라우드 업계의 트렌드와 그 트렌드 중에서도 핵심이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징이 되는 여러 가지 핵심 요구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요구사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BM혁신 추진단의 김진웅 수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클라우드 업계의 트렌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큰 이슈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보통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을 정의하면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모델의 장점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재단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줄여서 CNCF라고 부르는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사상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행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리소스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팩토로 얘기하고 있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중앙 집중형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통해서 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각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간의 종속적인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의 서비스 간의 종속성이 아주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소규모 서비스로 분해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여러 조직에서는 인프라와 플랫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의 감춰진 인프라 스트럭처를 API를 통해서 제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디팩토라고 알고 계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인 쿠버네티스나 그리고 기존부터 많이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메소스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나 우버 같은 예를 보더라도 모든 워크로드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컨테이너 이외에 모든 인프라 자원들까지 다 추상화를 하고 제공하고 그것을 소프트웨어나 API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의 기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요구사항들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vOp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보통 전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변경하는 것을 자동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개발자와 운영자가 함께 협업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전달이라고 해서 보통 CI/CD의 CD 영역, 보통 Continuous Deliver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덕션 환경에서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 장애 위험을 아주 최소화하고 그것을 최종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때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보통 A/B 테스트나 하나리 배포 같은 것들을 통해서 Continuous Delivery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소규모 서비스들을 모아놓은 어떤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자체적으로 로직을 구현해서 HTTP나 gRPC 같은 서로 API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고요.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인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서비스를 배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스케일링을 하고 재시작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의 네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가상머신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과 속도 모두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에서는 운영체제 레벨의 가상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비해 하나의 인스턴스에 여러 컨테이너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그리고 각 컨테이너별로 보유한 파일 시스템과 리소스들을 가지기 때문에 단일 VM이나 베어메탈에 직접도가 높은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를 배치하고 내리고 하는 동작들을 통해서 앞전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포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특징들을 만족하는 플랫폼은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나 VM웨어와 피보탈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피보탈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대표적이며, 저희 SK CNC에서도 ZCP라고 하는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를 퍼블릭과 온프라미스 형태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 초반부터 각 메이저 밴드, AWS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언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사상을 등에 업고 2018년부터 갑자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상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이브리드나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를 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게 보통 요즘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성숙도 측면에서는 다소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들이고요. 최근 동향을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사, AWS나 애저 같은 공급사에서도 VM웨어나 레드햇과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포섭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보통 확장이나 재해복구 측면에서 온프라미스에서 퍼블릭으로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즈 케이스인데요. 앞으로 열릴 시장이 확실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들 인지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의 성숙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넘어야 할 허들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연계 기술이나 에코시스템들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여러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표준들이 생기고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스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온프레미스에 호환성 있는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애저 퍼블릭 서비스와 연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AWS는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자원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UI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사상입니다. 또 앞전에 말씀드렸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안토스라고 하는 최근에 릴리즈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온프라미스에도 구성이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에도 프로비저닝이 돼서 그것을 엮는 여러 가지 기존의 시스코나 VM웨어 그리고 HP, 델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 벤더들과 협력해서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BM 같은 경우도 이스티어라고 하는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VM웨어와 오픈시프트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상품들을 퍼블릭이나 그다음에 온프라미스 형태대로 계속 제공 오퍼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VM웨어를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퍼블릭 클라우더들이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컴퓨팅 자원도 물론 크겠지만 네트워크 비용과 스토리지 비용,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인 API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매출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 보통 기술 성숙도를 보면 컴퓨터와 스토리지는 아직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라고 보여지지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구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와 같은 프로젝트들이나 여러 가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픈소스들이 보면 정말 네트워크가 가장 핵심인 영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네트워크고, 그 네트워크 부분에서 가장 아주 강력한 어떤 플랫폼이나 솔루션이 나와야지만 그 하이브리드 시장을 결국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은 결국 VM웨어와 오픈시프트, 오픈스택 같은 서비스 등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 제품들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서비스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오픈시프트와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픈소스를 이해하고 그 오픈소스를 현재 프로덕션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어떤 모든 운영과 관리를 한 곳에서 집중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는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이랑 플랫폼 애저 서비스 영역까지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면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스티오라고 하는 서비스 메시 기술을 활용한 구글의 안토스라든지 IBM의 그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퍼블릭과 로컬 클라우드 간의 네트워크 연계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특징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